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실내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사망이 연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 오염에 장시간에 걸쳐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노출됐을 경우에는 심지어 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실은 정령답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 먼지. 아이들은 숨이 막힙니다. 비상구는 없다. 아이들에겐 하루 해가 짧다.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수업 시간이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교실. 3학년 세은이는 30명의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실엔 침입자가 있다. 먼지로 가득 찬 교실. 그러나 아이들은 먼지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 교실에서 아이들은 먼지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수업 시간,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했다. 미세먼지는 1시간에 354, 5분에 252 마이크로그램으로 학교 보건법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의 활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밖에서 유입된 먼지에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먼지까지 더해 쉬는 시간, 교실은 포화 상태다. 먼지의 양을 측정한 결과 수업 시간에 비해 65%나 증가했다.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기에는 충분히 합니다. 눈이 아프다든지 목이 좀 따갑다라든지 그다음에 코가 좀 이상하다든지 그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그런 이제 호흡기 질환을 주로 우리가 폭로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희초죠. 이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그런 게 이제 다른 더 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어른보다 많다. 그만큼 호흡을 통해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인체에 특히 해로운 먼지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PM10, 직경 100만 분의 1m 이하의 먼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날아오거나 배기가스에 섞여 있는데 공중을 떠다니다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미세먼지의 분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원광대학교 강공원 교수팀과 함께 등교 전 교실에 앤더슨 샘플러를 설치했다.
앤더슨 샘플러는 인체의 호흡량에 맞춰서 먼지를 포집한다. 사람의 들숨과 같은 양인 28.3리터로 공기를 흡입해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한다. 아홉 개의 필터는 아래로 갈수록 촘촘해서 작은 먼지일수록 아랫부분에 포집된다. 이것은 코에서 폐까지 먼지가 인체에 유입되는 단계와 비슷한데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인체에 깊숙이 침투해 누적된다. 호흡기가 채 발달하지 않은 데다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여덟 시간 동안 포집한 결과 각 단계의 필터에는 눈에 띌 만큼 많은 미세먼지가 포집됐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전체의 20%에 달했다. 우리는 먼지 속 중금속과 성면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교실의 먼지를 포집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한번 인체에 유입되면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킨다. 분석 결과 교실에서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리터당 51개의 성면이 발견됐고 크롬과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이런 유해 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중금속 입자들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이 중 입자가 큰 먼지만이 코와 목에서 걸러져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들은 체내 깊숙이 내려간다. 그 중에서도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새 기관지를 거쳐 허파과리까지 도달한다. 세기관지하고 허파과리까지 도달한 먼지들은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면서 염증 세포들과 만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의 얼굴은 잿빛이다.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도시에 사람이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교실 안과 바깥 공기 중 어느 쪽의 공기가 더 깨끗할까? 세은인의 학교 옥상에 소용량 공기 포집기를 설치하고 8시간 동안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대기와 교실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대기는 39mg, 교실은 644mg으로 교실 안이 바깥보다 16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인체에 치명적인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또한 교실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대부분 실외보다 실내가 한 서너 배 정도 높다는 그러한 측정 결과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EPA 같은 데들은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결과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 바깥의 공기보다는 실내 공기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 우리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오염의 그늘은 아이들의 공간을 잠시 태우고 있다. 우리는 1평방미터 안에 먼지 입자수를 세우는 디지털 분진기를 이용해 교실의 먼지수를 측정했다. 그리고 도서관, 터미널, 백화점, 역, 주차장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다. 그 결과 교실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실은 사무실과 주택 등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은 실내 오염의 사각지대다. 교실의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우리는 세운인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 부모를 통해 대답하게 한 결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병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42%가 실내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오염된 채 방출된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나쁜 조건에서 몇 년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만성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가 기관지 천식 같은 어린아이들 환자 수가 최근에 증가되는 것도 이와 같은 학교 환경 또 가정 내 환경의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내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적은 곰팡이다. 교실 곳곳에 미생물의 배양을 돕는 배지를 두고 변화를 관찰했다. 며칠 후 공기 중에 떠다니던 곰팡이균이 배지의 낙하에 증식하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곰팡이균들이 떠다니고 있다. 이들 중 번식 중이거나 성장 중인 균이 인체에 유입되면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 곰팡이균의 어떤 크기입니다. 입자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정한 크기 이내의 어떤 곰팡이균의 경우에는 그 호흡을 통해서 폐포까지도 이제 도달할 수 있고요. 폐포까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곰팡이균의 그 이제 엑스톡신이나 엔도톡신 같은 어떤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곰팡이균의 경우에는 이제 폐포까지 도달해서 폐에 영향을 줘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은
폐포까지는 도달하지 않지만 상기도에 이제 영향을 주어서 상기도 질환의 어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30여 가지의 곰팡이균과 부유성 세균이 발견됐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교실엔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증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천식 발생률도 증가해 95년엔 15%를 넘어섰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천식 유병률 또는 이제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되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소아천식의 증가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집이다. 이거 쫓기는 거나? 뭐지? 이게 뭔데? 세은이네 가족은 지은 지 10년 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면 공부다 준비하면 이러고 1학년인 동생 동균이는 비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천으로 된 생활용품이 많은 집안 환경은 비염 환자에겐 치명적이다. 우린 할 수 있어. 집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아이의 비염을 악화시킨다. 쫄라맨처럼 그리는 거. 누나 몇이야? 1지. 나 몇이나? 집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면은 많이 뛰어놀고 그러면은 콧물이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건조하고 그래서 코를 비비면은 콧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콧물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 해가지고 산만한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겨울철 난방을 위해 닫아둔 창문은 결국 오염물질을 집안에 축적하는 결과를 낳는다. 외부와 차단된 채 공기가 흐르지 않는 실내에서 먼지는 쌓이고 균은 증식한다. 도시의 오염을 피해 돌아온 집. 그러나 집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침구와 옷에는 진드기가 살고 있다. 몸의 80%가 수분으로 햇빛을 싫어하는 진드기는 섬유의 조직 사이에 숨어서 사람의 피부 껍질을 먹고 산다. 진드기가 살기에 좋은 환경은 온도 25도, 습도 80%로 사람이 자는 동안 침구의 상태와 비슷하다. 이 진먼지 진드기들이 이제 분비하는 분비물과 이것들이 죽어서 이제 바스러진 사체 입자들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눈에 가서 알레르기 결막염, 코에 가면은 이제 비염, 그리고 이제 기관지 또 깊숙이 더 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오염물질들은 아이들의 옷과 소지품을 타고 교실로 유입된다. 교실은 아이들이 집과 외부에서 들여오는 각종 오염물질들의 집합소가 된다. 교실 구석구석의 먼지를 모아 연세대학교 기생충학연구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먼지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진드기의 사체 조각이 발견됐다. 진드기의 수명은 석 달로 죽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가 바스라진다. 이런 조각이 인체에 유입될 때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교실의 수많은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다. 실내의 환기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교실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했다. 아침 8시 이산화탄소 농도는 560 ppm이었다. 등교가 시작되자 이산화탄소는 2145 ppm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교실은 난방을 위해 창을 닫았다. 10시가 되자 이산화탄소는 학교 보건법의 기준치인 1000 ppm의 4배에 육박했다. 인체는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약 100 pp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산염기 지시약으로 이산화탄소의 실체를 시각화했다. 푸른색의 염기성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자 초록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나 산성으로 변하면서 용액을 노란색의 산성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창을 닫아 환기가 되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교실에 그대로 고인다. 등교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측정 결과는 한 3,000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환기 상태가 불량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물질로 가득 찬 교실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다. 굳게 닫힌 이중창은 교실의 숨을 막았다. 석유파동 이후에 건물의 밀폐화를 굉장히 추구했거든요. 철저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창을 닫은 교실의 밀폐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없는 교실에 연기를 채웠다. 한 번은 창을 닫은 채로, 한 번은 창을 연 채로 30분 동안 관찰했다. 창을 연 교실은 채 10분이 지나기 전에 맑아졌지만 창을 닫은 교실은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뿌연 연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기시설이 없는 교실에서 창을 여는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교실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창문을 여는 시간은 청소 시간이 전부다. 게다가 현재 아이들이 하는 청소 방법으로는 교실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 뒤로 바닥을 쓰는 청소는 바닥의 먼지를 공중으로 띄울 뿐 제거하지는 못한다.
청소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교실 구석구석엔 여전히 중금속과 곰팡이, 진드기로 범벅된 먼지 덩어리가 남아있다. 위험한 동거다. 난방을 위해 가동하는 난로는 교실의 실내 오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석유 난로는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를 만들고 또 하나의 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닫힌 교실에서 공기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ppm을 넘지 않는다. 은행에 다니는 세은이의 아버지는 20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100여 평의) 공간에서 30여 명이 일하는 사무 공간. 교실에 비해 사람의 밀도가 낮은 사무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700ppm대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무실 곳곳엔 먼지 발생원이 있다. 먼지에 노출돼 있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것이 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고 왕래가 잦기 때문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코도 안 좋고 목도 지금 사실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먼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 공간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레이저 빔을 이용했다. 공기 중에 수많은 미세먼지가 실체를 드러낸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무 공간엔 수없이 많은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다. 사무실의 먼지는 사무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더 위험하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실에 비치된 각종 사무기기는 높은 열을 발산한다. 이런 열은 사무실의 대류 현상을 일으켜 바닥에 있는 오염물질이 인간의 호흡기 주변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무실 공간에서 PC, 복사기 또는 프린터들을 사용하시면서 또한 개인적으로 온열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발열로 인해서 실내 수직 온도 차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직 온도 차이 때문에 실내에서 대류가 발생을 하여 하부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상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무 공간도
교실의 오염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무실과 교실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교실이 사무실에 비해 14배 높았다. 사무공간이 교실에 비해 나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이유는 건물에 환기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의 천장에 부착된 급배기 시설은 공조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열 공급과 환기를 동시에 한다. 그러나 환기장치는 건물의 편리함과 높은 열 효율성을 주는 대신 창을 막았다. 현대식 고층 건물에서 창은 인간에게 자연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이룬 지 오래다. 그러나 역시 기계환기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실내 공기를 충분히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까지 교환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기계환기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양, 에버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거기에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창을 열어서 외부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연환기 시스템이 병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의 90%를 콘크리트와 유리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 도시엔 바람이 흐르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과의 벽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교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은이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테스트를 했다. 우리는 3명의 아이들에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아침과 쇠고조에 달하는 정오에 각각 문제를 주고 문제를 푸는 동안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의 수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집중력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세은이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정오에 11% 이상 집중도가 떨어졌다. 나머지 2 아이들도 아침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져 결국 3명의 아이들이 평균 4% 이상 집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가된 이산화탄소 양에 우리가 노출돼서 오랫동안 호흡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졸음이 난다든가 이런 자각 증상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다른 질병으로까지 이미 어떤 천식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철, 교실의 아이들은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는 교실은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습 효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닫힌 공간 속에서 지쳐가는 아이들, 교실은 숨쉬고 싶다. (2003년) 일본에선
4명의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와 시 당국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실내 환경에 대한 일본 최초의 소송이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교와 시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일어난 실내 오염에 무책임하게 대응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맞섰다. 우리는 일본 도쿄에서 피해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만났다. 2년 전 도쿄도 조후시에 있는 조화 소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4명은 새로 지은 학교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극도의 탈진과 무기력 증세를 보였고 결국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 とにかく窓開け換気が一番だから窓開け換気を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強く学校にも毎日のように足を運んでお願いしたんですけれども、冷房かかってるしとにかく窓は開けられな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しまって、それも拒否さ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で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だんだん子どもたちの体がおかしくなってきまして、鼻血を出すお子さんいらしたり、目が腫れたりとか喉が痛いとか、学校やだな学校やだなって何度も言ってそれでも学校には行かなくちゃダメだよっていうふうに最初話してたんですけど、最後には本当に仲間外れにされてしまって、学校に行け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でそれまではこのことが起きる前までは何の問題も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조화 소학교에 다닐 당시 아이들은 새로 지은 교실에서 나타난 증상을 부모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갔다.喘息がひどくなったり、玄関で立ち上がれなくなったりしました。学校から帰った後に。友達はサボってるとかいいなとかでみんなちょっとずつ軽蔑してきて、最後の方は結構無視してたりもしました。 뒤늦게 아이들의 문제가 학교 환경에 있음을 눈치챈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쿄에 있는 예방의학 전문병원인 기타자토 연구소로 데리고 갔다. 미묘한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까지 진단하는 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아이들은 화학물질에 의한 시크하우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室内空気の汚いことから病気になりましたという診断で一番大事なのはやはり一番大事なのは問診なんです。で患者さんのどういう状態で病気が悪くなるか、それからどういう状態で良くなるかって、それが一番の診断の基準になります。ただしそれだけですとやはり今の医学というのは証拠が必要になりますので、検査のできる限り検査してまして、今のところある程度小さな子どもでも検査できるのが目の追従運動をやっています。目標物をゆっくり振り子のように動くものを見させて、目が非常にきれいにスースーと動くかどうか、こういうのをこういうふうにこうやってみたときに目がガクガクガクとこういうふうに動くようだとちょっとおかしいなという。そうです。やはり眼球の動きが皆さん異常が出ておりました。 피해 학생들이 다녔던 조화 소학교는 2002년 당시 디자인 위주의 건축으로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개교를 2달 앞둔 7월 환경평가 결과 포름 알데히드 등 문부과학성이 규제하는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그중 톨루엔의 농도는 기준치의 38배가 넘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개교를 강행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크하우스 증후군을 보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야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裁判の件はね、先日もお電話したんですけども、行政って立場って難しいですから。 재판은 1년째 진행 중이다. 부모들은 조화 소학교와 조우시 교육위원회 측에 아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개교 이전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들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삶의 희망을 잃게 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というのは1960年代70年代のいわゆる高度経済成長期には日本の国内ではたくさんの大気汚染いわゆる工場から出る大気汚染の公害が問題になりたくさんの健康被害が出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当時は室内環境汚染については注目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人がきれいな空気を吸う権利ということを象徴してい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2004년 법령을 정비해 교실의 화학물질 농도를 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실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화 소학교에서는 고소 사건 이후 학교의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축 교실의 화학물질을 제거한 후 수업을 재개했고 창의 구조를 바꿨다. やはりこの空気の流れを作るためにもっとそちらも片側だけでなくて全部こう開けら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全部そこを改修しました。そのために全開するために子どもたちですので手すりも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そういうこともすべて役所の方でやってくれました。とにかくそういう緩急を中心にやっていただいていますね。 최근 일본에서는 교실의 실내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건축법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요코하마 니시게라오 제2소학교에는 복도가 없다. 개방형으로 설계된 교실은 오염원의 밀도를 낮추고 환기와 통풍을 쉽게 한다. 建築技術がみんなその建物見たかっこよく作るとかそういうデザインとか衣装とかそっちの方が主流なんですね。設備の方はまあ二流というかそういう意味であまり重視されてこなかったわけですね。それが結果的に問題を生じてきたと。で日本でも建築学会ってありましてね、そこも反省をしてですね、建築検証なんて作ってるようにですね、これから建築というの今までやり方が大変まずかったという反省点に立ってや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学校の建築というのはその子どもたちのことについてその室内で子どもたちが勉強するというサイドからの問題提起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からいろいろ問題が現実上起きている。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조화 소학교의 아이들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2年前調和小学校5年生の頃友達と別れ辛い思いをしました。しかしその時は先生も誰も僕の症状のことを理解してくれませんでした。それどころかお母さんも僕自身もまだ病気のはっきりとした原因を知りませんでした。一日一日僕の体と気持ちは疲れ果てていきました。
僕が1日の3分の1を過ごした教室内の空気汚染のせいで僕の小学校の思い出は暗い記憶だけが残っています。미국은 인구의 20%가 학생이다. 학교의 절반 이상이 실내 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미국은 환경관리청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나서서 실내 오염에 대처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창문이 없는 방갈로 형태의 교실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선생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수업한다. 20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교실의 천장에는 냉난방과 환기를 동시에 하는 환기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학교에서는 환경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전문 업체에 의뢰해 3개월에 한 번씩 환기 장치의 필터를 교환한다. 교실 청소 또한 아이들이 아닌 청소부의 손에 맡기고 있다. Every 3 months we change our filters regularly, and that's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molds or any bacteria that may cause allergies for children. So we change the filters every 3 months, and we keep track of that. And then if there's a repair that needs to be done, we do a work order and put that in, and then they respond to the school, the district does, and they come in and they work on the air conditioning and do repairs as needed. Then why can't it be a rhombus? 미국은 교실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교실의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다. Regarding keeping the air fresh in the classroom, I frequently keep the door open while the air system is on. And that way we get flow in and out. 우리나라에서 교실 환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다.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55군데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조사를 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학교 보건법이 규제하는 항목에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학교 보건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유세균과 유해 화학물질의 농도가 현행 환경부의 기준치보다 무려 8배 이상 높았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사람 수를 따지면은 그게 많으니까 자연히 거기는 CO2 농도가 높죠. 또 CO2가 높으면은 자연히 또 거기에 대한 부유세균도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 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PFOS라든지 그러한 유해화학 물질 농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을 규제하는 학교보건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한 개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는 각 부처가 제정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10가지 항목을 규제하는 데 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만을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실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에 있어서의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환경부의 다중이용 시설에 마찬가지로 그런 동등한 법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의 어떤 건강 영향에도 문제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환경을 바꾸기 위한 한 교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6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 정지원 선생님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교실 입구에 더스트 매트를 까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더스트 매트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매트로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들여오는 먼지를 거르는 역할을 한다. 올해 교사 경력 4년차인 정지원 선생님은 학교에서 생활한 이후로 호흡기 질환이 자주 생기자 교실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방과 후에는 환경대학원에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실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선생님은 적은 비용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전체가 몇이라 그랬어? 40이라 환기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환풍기를 가동하면서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환풍기를 가동할 때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 (9일) 동안 깔아둔 매트 바닥에 상당량의 먼지가 모아졌다. 선생님은 모인 먼지들을 모아서 따로 봉투에 담아두고 날짜와 무게를 기록해둔다. 기간이 당연히 이렇게 짧은 것은 양이 적죠. 이것이 4일 동안 더스트 매트를 교실 출입구에 설치해서 포집된 먼지의 양입니다. 이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으면은 이 정도의 양이 우리 교실로 계속 유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트에서는 하루 평균 15g의 먼지가 포집됐다. 먼지와 세균으로 덮인 교실은 공기를 순환시키고 먼지를 줄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년) 이상 꾸준히 실험을 한 결과 매트가 교실의 먼지를 40% 이상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생님은 포집된 먼지를 분석해 교실 내 먼지의 특성과 개선 방법을 알아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장미가 이만큼 있을 때 그거의 백합을 요거 더 한 새내기 교사의 관심과 노력은 교실의 작은 변화와 신뢰를 불어넣었다. 2분의 1만큼이 또 백합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항상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물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할 때 항상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건물을 자연과는 괴리된 그러한 그 인공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물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그래서 건물에 의존하고 건물의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데 의존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실내 공기 환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그저 접근 방법은 뭐 충분히 창을 열고 때때로 창을 열고 자연의 공기를 실내로 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세은이와 동균이는 다시 학교를 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는 곳은
여전히 콘크리트와 유리로 밀폐된 실내 오염의 사각지대.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규제도 관리도 없이 방치되어 온 교실. 숨쉬지 않는 교실에선 아이들도 숨 쉴 수 없고